안녕하세요. 엘라인 에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문제 22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장에 장비 현황에 보시면 인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퓨전 360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인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까 시험장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전 360과 인벤터 프로그램의 UI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퓨전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도 인벤터 프로그램으로 두어 번 연습해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개 문제 22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벤터를 실행을 하시고 새 파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부품 파트에서 스탠다드 IPT 지정해 주시면 되고 혹시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지 않다면 템플릿에 들어가서 코리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스탠다드 IPT 해주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에 가셔가지고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작성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과 2번 부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델링을 제가 어셈블리를 진행하지 않고 이 한 파트에서 모두 다 그림을 그려서 바로 슬라이싱으로 하는 걸로 넘어갈 거라서 기준점이 중요한데요. 이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붙어 있는 지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우리가 파트를 두 개 다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어셈블리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셈블리 기능을 이번에는 안 쓸 거라서 자,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다 잡느냐? 1번과 2번이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이 슬롯의 요 파이 있는 부분에 있죠. 여기 다시 말해서 여기 2D 도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작업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이 되는데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일단 1번 모델링을 할 거니까 정면도 하나 눌러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 그리기로 대충의 형태 먼저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스케치로 대충의 형태를 먼저 그림을 그려 놓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 구속 조건을 안 들어가게 그림을 그려서 여기는 평행한다, 아니, 수평한다라고 하는 구속 조건 하나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치수기입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35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직선의 거리는 14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높이는 23mm. 그리고 여기 직선의 거리 7mm. 그리고 얘와 얘의 각도는 101도. 자, 그 다음 여기 거리는 7. 그리고 여기 거리는 10mm가 되겠죠. 자, 크기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위치가 없죠. 그래서 위치 치수를 줄 건데요. 자, 위치를 어디다가 줄 거냐면 여기 보면 중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오리지널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 점을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외곽선까지 여기를 6이라고 주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높이를 5라고 치수기입할게요. 자, 왜 이렇게 치수기입을 했냐면 이 6과 5라고 하는 치수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다가 바로 슬롯의 형태를 그림을 그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외곽 틀을 먼저 다 만들고 나서 슬롯을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중심선이 중앙에 있으니까 돌출은 양쪽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돌출 눌러주시고 방향은 양쪽으로, 거리는 30mm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부품이 완성이 됐는데 뒷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자, 네모 하나 그림을 그릴게요. 네모,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네모 하나 그림을 그리는데 치수기입으로 가로의 길이는 20mm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18mm가 돼요. 자, 크기는 다 들어갔는데 마찬가지 위치가 없죠. 위치는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여기 중간점에 오도록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 완성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전체 관통이죠. 그럼 이 전체 관통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면 차집합으로 자동으로 바뀌고 전체가 빠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슬롯을 파야 되겠죠. 측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우리가 기준점을 여기로 잡고 있기 때문이니까 기준점도 계속 이렇게 생겨요. 자, 이번엔 슬롯을 그리는 거니까 중심점 대 중심 슬롯으로 중심점 위치 잡아져 있으니까 바로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나 그림을 그리고요. 크기에 대한 치수만 주시면 되겠죠. 치수로 직선의 거리는 15가 되고 폭의 슬롯의 너비는 5mm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스케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 돌출. 전체 관통 해주시면 되겠죠. 전체 관통 하시게 되면 거리값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객체와 중첩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알아서 차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전체 관통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로 라운드를 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라운드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안쪽에 넣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라운드가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쪽 부분에는 치수 기입이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간격이 5mm로 들어가 있으니까 라운드 값은 8에서 5를 빼서 3이 되는 거예요. 자, 라운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못 갖게 눌러주시고 여기 두 군데 찍어서 라운드 8 입력해 주시고 추가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안쪽 모서리 두 군데 찍어서 3이라고 넣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추가 클릭해서 바깥쪽 라운드 5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1번 모델링은 작업이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모델링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 모델링은 위에서 본 탑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이 모양의 그림을 그리셔도 되는데 위에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위에서 보는 거니까 위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XZ 평면이죠.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원점을 확장하시고 XZ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때 방향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집 모양 한번 눌러주시고 윗면을 눌러주시면 위에서 본 모양대로 다시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집 모양 한번 눌러주시고 윗면 눌러주시는데요. 자, 여기다가 선 그리기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으로 이렇게 대충의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고요. 이때 선 그리기로 할 때 수직 수평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직사각형 그리기를 활용하셔도 돼요. 자, 치수 기입을 넣어 볼게요. 치수라고 하는 걸로 일단 직선의 거리는 40mm가 되고 안쪽 거리는 32mm가 되고요. 그리고 얘 길이는 22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mm가 되고. 자, 치수 기입을 다 줬는데 후속이 안 됐죠.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얘의 위치 값이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고 한 가지가 더 빠진 게 있네요. 이 선의 길이와 얘 선의 길이도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는 동일이다 라고 하는 후속 조건으로 이 선 길이와 얘 선 길이가 같다를 주게 되면 40에서 32mm를 제거한 8mm라고 하는 거를 여기 절반, 여기 절반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수기입도 끝난 것 같고요. 위치만 잡아주면 되겠죠. 치수기입으로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외곽선까지 길이가 22mm죠. 여기 22mm죠. 22mm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높이 값이 없네요. 자, 높이 값은 중앙으로 가야 되니까 수평이라고 하는 걸로 이 점과 모델의 원점과 세로선의 중간점이 서로 수평해라 라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치수가 하나 덜 들어갔네요. 요거는 이거 길이와 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동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주셔도 되고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걸로요. 동일선상. 이 선의 위치와 얘의 위치가 같다. 이렇게 주셔도 돼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돌출을 눌러서 방향은 양쪽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고
두께값은 8mm니까 8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돌출 눌러서 양쪽 방향으로 거리값 8mm. 자, 이때 얘를 한 개의 합집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위치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셋 솔리드라고 하는 걸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이제 왼쪽에서 솔리드 하나는 가시성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보실 수 있어요. 자, 왼쪽에 브라우저를 확장을 하시고 솔리드 1번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키 가시성 하시면 이 객체를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두시고 목깎기라고 하는 걸로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찍어주시고 4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 폭이 8mm니까 얘는 180도 호가 되죠. 그래서 4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라운드 들어가야 되겠네요. 목깎기라고 하는 걸로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는 라운드 10 적용하시면 되고요. 못따기라고 하는 거 눌러서 안쪽 여기와 여기는 못따기 4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시되지 않은 못따기는 4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부분에 치수기구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거 주서에 주어지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축 부분, 샤프트 부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스케치 작성 눌러서 중간 평면, XZ 평면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집 모양 한번 눌러주시고 윗면 눌러주시면 얘와 방향이 같게 돼요. 자, 이제 선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끝점에다가 일치시켜 주시고 이렇게 회전할 스케치를 작성을 해 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고 치수기 할게요. 이 중심선과 얘를 클릭을 해서 이거는 6파이 그리고 중심선과 선을 클릭을 해서 이건 4파이. 자, 그 다음에 길이 값을 치수기입을 해야 되는데요. 중간에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치수기입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중심에다가 선을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이 선을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치수기입을 하게 되면 이 선과 중심선 전체 길이가 나와요. 12. 마찬가지 여기도 하늘색 선 클릭하고 중심선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18mm. 자,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얘는 회전체죠. 그래서 회전하기로 중심축 한번 찍어주시면 형상이 완성이 되죠. 자, 이쪽에도 하나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대칭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중간 평면 눌러주시고 미러 평면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중간에 있는 이 XY 평면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제 글자를 각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써지는 면은 이 면이죠. 그럼 이 면을 누르고 스케치 작성하시고요. 문자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고 문자를 쓸 위치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자 입력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수험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22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가로로 중간, 세로로도 중간이라고 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위치에 대한 구속을 우리가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위치가 움직여져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게 입력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자 다시 나오죠. 이때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면 돼요. 네,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끌어서 옮겨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엠보싱이라고 하는 걸로 글자 선택해 주시고 음각으로 1mm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0.5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작업이 다 됐어요. 아까 가시성을 꺼놨던 본체를 다시 활성화시켜 주고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됐죠. 자, 얘가 이제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되는데요. 요거는 뷰에 가서 반단면도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하시고요. 윗면 어떤 평면을 기준해서 잘라볼 거냐 윗면 한번 눌러주시고 이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보시면 섹션 뷰를 보실 수 있어요.
요때 간섭이 있는지, 제품이 서로 붙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단면 보기 눌러서 측면도 이렇게 끌고 가서 얘가 제대로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 확인을 눌렀다라고 하면 단면 뷰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원래대로 복원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작업이 다 된 거예요. 단면 뷰 눌러주시고 확인.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얘를 저장을 하시고 파일에 들어가서 내보내기라고 하는 걸로 CAD 형식 여기 파일 형식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인벤터에서 공개 문제 22번을 그려보는 거를 해봤어요. 인벤터와 퓨전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혹시 퓨전으로 계속 연습하셨던 분들도 인벤터로 한번 그려보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